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성평가까지 봤었죠? 네, 우리 수학 A 시간에는 2차 함수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지만 우리 수학 B 시간에 지난번에 근해 공식이랑 활용 부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및 활용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할 활동은요. 먼저 2차 방정식의 풀이 및 활용을 잠깐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벌써 대단원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다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선생님이랑은 5문제만 골라서 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수업에 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풀이 및 활용을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PDF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열어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셔야 해요. 혹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영상을 보면서 빈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활동한 내용은 사진 찍어서 혹은 패드로 푼 친구들은 그대로 그 파일을 제출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수학일기에다가 제출할 건데 나중에 안내 자세히 드릴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가지 방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한 가지 방법 더 배워서 총 4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차근차근히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일단 ax제곱은 p 혹은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q 이런 꼴일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한다? 네, 바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어떻게? 저번에 말했지만 x제곱은 a분의 p니까 자, x는 a분의 p의 제곱근,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p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꼴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풀어져 있는 꼴일 때는 어떤 걸 이용한다? 네,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2항에서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제곱근으로 풀어주는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공식화해서 외웠죠. 그게 바로 무슨 공식? 그쵸, 근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사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랑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풀 때마다 완전제곱식으로 풀기 힘드니까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외워서 우리가 근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근해 공식 기억나나요? 네, x는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자, 여기서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근해 공식 도출하는 과정은 아마 수학 A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수학 B 시간에는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가지 방법을 다 배운 거니까 한번 예시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 x제곱 앞에 개수 3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곱해서 3이 되는 두수 찾습니다. 그러면 네, 1과 3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상수항을 봐야 되겠죠? 상수항 1이니까 곱해서 1이 되는 두수를 찾을 건데 지금 우리가 조합을 해서 둘이 더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두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음수가 나오려면 그쵸, 곱해서 1이 되는 두수를 찾을 때 둘 다 음수인 게 낫겠죠. 지금 곱한 결과가 양수니까 둘 다 음수여야지 더해서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1이 되는 두 음수는 뭐가 있어요?
네, 그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곱해서 1이 되니까. 자, 그럼 조합해볼게요. 자,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그쵸, 마이너스 1이고요.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그쵸,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읽어준다. 즉, x-1, 3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풀죠? 자, 얘가 뭐거나, 그쵸, 0이거나, 곱해서 0이 되니까, 네, 또는 오른쪽 강,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뭐 아니면, 그쵸, x-1이 0이려면 1이어야 되고, 자, 또는 3x-1이 0이려면 x는 얼마여야 돼요? 그쵸,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x는 1 또는 x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풀려면 먼저 뭐를 이항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얘를 이항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는 1을 이항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 3이 좀 걸리적거려요. 그쵸? 그래서 양변을 다 뭘로 나눈다? 그쵸? 3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좌변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항 마이너스 3분의 4x 얘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1차항의 개수 3분의 4를 뭘 해줘야 돼요? 그쵸, 절반을 해줘야 되겠죠? 절반을 해준 것의 제곱을 여기다가 각각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그리고 3분의 4의 절반은 얼마예요? 그쵸, 3분의 2죠? 3분의 2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완전제곱식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묶어줄게요. 자, 뭐의 전체 제곱? 그쵸, x-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자, 계산해 줍시다. 자, 얘는 얼마예요? 그쵸, 9분의 4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통분하면 9분의 얼마? 그쵸, 마이너스 9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얼마? 그쵸, 9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3분의 1을 제곱을 해서 9분의 1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x-3분의 2는 그쵸, 9분의 1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쵸, 3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얼마? 네, 좌변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항해서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계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구해볼게요. 따라서 x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그쵸, 1이죠. 그러니까 1 또는 x는 자, 3분의 2 빼기 3분의 1은? 그쵸, 3분의 1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답 나왔어요? 네, 그쵸? x는 1 또는 x는 3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근해 공식에서는 2차항의 개수, 그리고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즉, 2차항의 개수 A가 지금 얼마예요? 그쵸, 지금 3이죠? 자, 그리고 B는 저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상수항 C는 저 1이에요. 그러면 얘를 근해 공식에다가 넣었었죠? 자, 근해 공식은 뭐라고? 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요 자리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저 3분의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뭐예요? 자, 플러스 4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은 그렇죠, 플러스 16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10이니까 얼마예요? 4죠. 자, 여러분 루트 4는 얼마예요? 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자, 그럼 따라서 x는 6분의 4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그쵸? 6분의 6이죠? 그러니까 1 또는 x는 자,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6분의 4 빼기 즉 6분의 2예요. 자, 6분의 2를 약분하면 그쵸,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저 x는 1 또는 x는 3분의 1.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한 거 결과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쵸? 세 가지 풀이 방법 모두 다 답은 x는 1 또는 x는 3분의 1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해요? 1번이랑 3번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복습을 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복습을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우리가 주로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단원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실생활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했어요? 그쵸? 문제의 뜻을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뭘로 둡니까? 그쵸? 미지수로 둡니다.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미지수 세웠으면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뭐를 세운다? 그쵸. 2차 방정식 단원이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을 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과정이죠.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해가 나오잖아요. 그 해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뭘 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 네, 바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적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와요. 그렇죠? 2개가 나오죠? 그래서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혹은 둘 다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수분해 중단원 및 그리고 큰 대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오늘은 5문제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풀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도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교과서 문제 5문제 중에 첫 번째 교과서 86쪽의 문제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대요.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클 때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쵸? 구할 것을 파악하고 미지수를 정하라고 했죠. 자, 일단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지막 줄에 나와요. 형의 나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형의 나이를 뭐라고 둬야 돼요? 그쵸? x라고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동생의 나이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쵸? 위에서 몇 살 차이 난대요? 네, 3살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동생의 나이는 얼마? 그쵸? 이 형보다 몇 살 적어요? 그쵸? 3살 적으니까 x-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것을 파악하고 미지수로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세워야 돼요? 네,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 세워야 되겠죠?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형의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대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형의 나이의 5배니까 몇 x? 그쵸? x의 5배, 5x가 될 거고요. 이 형의 나이의 5배는 동생의 나이 얼마예요? 그쵸? x-3인데요. 얘의 제곱보다 얼마큼 크다 그랬어요? 그쵸? 9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얘가 형의 나이의 5배니까 이 5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 이렇게 세우면 얘 2차 방정식이겠죠? 네,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풀어줄게요. 자, 5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9고요. 자, 뭐만 이항하면 될까요? 그쵸, 5x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x제곱. 자,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x랑 더해져서 그쵸, 마이너스 11x고요. 9 더하기 9는 18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어요? 그쵸,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 건데 자, 여러분 합해서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 다음 곱해서 18이 되는 두 수 찾아줘요? 네, 바로 뭐랑 뭐? 그쵸,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그쵸, x-9, x-2는 0입니다. 자, 따라서 해는 뭐 아니면 뭐예요? 그쵸, 9 또는 2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답을 바로 이렇게 적으면 되냐? 네, 아니죠. 확인하고 답 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형의 나이가 2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동생이 몇 살이에요? 그쵸? 여기다가 3살 뺀 거니까 몇 살? 마이너스 1살인데 말이 돼요? 네, 그쵸?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9 또는 2 중에 뭐는 되고, 그쵸? 9는 되고 2는 되지 않습니다. 자, 9도 해보면은 형의 나이가 9살일 때 동생의 나이는 6살, 그쵸? 얘는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형의 나이는 몇 살? 네, 바로 형의 나이는 9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주시면 돼요. 미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한 걸 바탕으로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우고 풉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이 해 중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형의 나이가 2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맞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정답은 9살 이렇게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확인하는 과정 반드시 잊지 말고 거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잠깐만 일시정지하고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89쪽의 문제 10번인데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큰 ABCD에 그 안에 A랑 BF랑 CG랑 DH가 같도록 4점을 잡아서 정사각형을 또 그렸어요. 근데 걔의 한 변의 길이는 8cm래요. 자, 이때 AH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알겠네요. 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 그쵸? AH의 길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뭐라고 둡니까? 네, x라고 둡니다. 그래서 x는 AH의 길이라고 둡니다. 자, 그럼 왼쪽에 나타내면 AH가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려면 다른 길이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HD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쵸, 10에서 x를 뺀 10-x가 될 거고요. 자, DG의 길이는 네, 그쵸, 지금 GC랑 그 다음에 HD랑 길이가 같고요. 전체 DC랑 AD의 길이도 같죠? 네, 그래서 이 DG의 길이도 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색칠한 이 HDG 있죠? 이 삼각형, 하늘색 삼각형을 보면 자, 바로 무슨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각 D가 직각인 무슨 삼각형? 네,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 기억나죠? 그쵸? 무슨 정리? 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네, 그쵸? 밑변제곱 더하기 높이제곱은 빗변제곱. 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밑변제곱, 밑변 얼마예요? 그쵸? 10-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빗변, 8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습니다. 자, 얘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푸는 과정은 어렵지 않겠죠? 자,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서 x제곱, x제곱 2개 나오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왼쪽에서 자, 풀어주면 1창은 마이너스 20x, 그 다음 10의 제곱 100이 나고요. 우변은 88에 6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변에 있는 64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빼기 64, 즉 36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각각의 개수들이 다 모두 짝수죠? 네, 짝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줄까요? 네,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은 0이 되는데,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이죠. 네, 2차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네,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합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다음 곱해서 18이 되는 두 수가 있어요? 네, 찾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뭘 이용한다? 네,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x는 2a분의 지금 a가 1이죠.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자, b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쵸?
마이너스 10의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00에서 4 곱하기 18 빼면 4 곱하기 18은 70이죠? 그래서 100에서 72 빼주면 28이네요. 자, 그러면 루트 28은 2루트 7이죠? 그러니까 2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인데, 자, 2로 다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바로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고 답 쓰는 과정까지 거쳐야 되겠죠. 자, 지금 5 플러스 루트 7이랑 5 마이너스 루트 7 지금 이게 둘 다 될까요? 근으로? 아닙니다. 자, 만약에 AH가 5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면은 자, DH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쵸? 10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7이니까 5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H가 5 마이너스 루트 7이면 DH는 5 플러스 루트 7이죠. 자, 그러면은 위의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DH의 길이는 항상 AH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둘 중에 뭐에 해당돼요? 바로 밑에 게 해당됩니다. 자, 밑에의 경우만 DH가 AH보다 더 큰 경우죠. 자, 그래서 AH가 5 플러스 루트 7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AH의 길이는 얼마? 바로 5 마이너스 루트 7 cm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주의해야 될 거 바로 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중에서 이 플러스 루트 7을 바로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단이라는 조건이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보면서 해가 될 수 있는 것에만 범위를 좁혀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5이고 각 자리의 수의 곱은 처음 수보다 31만큼 더 작다 했어요. 자, 일단 구하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구하려는 것은 바로 이 두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미지수로 이 두 자리의 자연수를 x라고 둘까요? 근데 그렇게 두면은 풀기가 조금 복잡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다른 걸로 두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럼 뭘로 둘까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면 10의 자리수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 둘 중에 하나만 미지수 x로 두면 바로 나머지 숫자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기 편하도록 미지수를 세우는 게 좋아서 바로 x는 뭐라고 둘까요? 10의 자리 수라고 두겠습니다. 1의 자리 수라고 둬도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먼저 있으니까 10의 자리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1의 자리수는 얼마가 돼요? 합이 15가 되니까 15 마이너스 x가 바로 1의 자리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15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울 건데요. 자,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처음 수보다 31만큼 더 작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게요. 각 자리 수의 곱, 즉 10의 자리 x랑 1의 자리 15-x를 곱하겠죠? 이 수의 곱은 처음 수보다 31만큼 작다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 수가 31이라고 하면 자, 이 31은 30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처음 수가 만약에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그쵸? x는 10의 자리니까 바로 10x 더하기 y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처음 수는. 그래서 자, 지금 10의 자리수가 x, 1의 자리는 15-x니까 자, 바로 처음 수는 10x 더하기 15-x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해 가나요? 처음 수가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처음 수보다 얼마큼 작다 했어요? 그렇죠. 31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빼기가 와야겠죠. 그러면 바로 이 방정식이 우리가 세울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줄게요. 자, 분배를 해줘서 자, 전개해주면 15x-x제곱은 10x 빼기 x니까 9x 그 다음 15랑 31이랑 빼서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x제곱 우변으로 이항하고 15x도 이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5x 더하기 9x는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또 상수항은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겠죠? 자, 합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두 수 있나요? 네, 얘는 있네요. 그쵸? 마이너스 8과 2가 있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네, x-8, 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뭐 아니면 그쵸? 8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확인하고 답을 써야겠죠? 자, 8과 마이너스 2 중에 되는 수가 무엇일까요? 네, 8은 되고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자, 왜요? 네, 그쵸. 두 자리 자연수라 했죠? 자, 그래서 자연수이므로 자, x 10의 자리 숫자는 바로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x는 8이고요. 그쵸? 그리고 1의 자리수는 그럼 얼마예요? 15 빼기 8이니까 바로 7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원래 구하려던 두 자리 자연수는 얼마? 그쵸? 10의 자리는 8. 그리고 1의 자리는 7인 87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를 출발해서 자, 이렇게 변 AB를 따라서 점 B까지 매초 2cm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요. 점 Q는 B를 출발해서 자, C까지 매초 3cm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할 때 PBQ의 넓이가 96cm 제곱이 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네, 그렇죠? 이 PBQ의 넓이가 96이 되는 것이 몇 초 후인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몇 초 후에서 이 몇 초를 바로 x초 후라고 우리가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이 PBQ의 넓이가 96이 되는 이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얘가 96이 된다는 방정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BQ와 PB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정보가 속력과 시간, x초 후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리는 우리가 속력과 시간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길이가 BQ랑 PB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이 BQ를 한번 볼게요. 자, 이 BQ를 보면은 일단 Q는 매초 3cm의 속력으로 이제 이렇게 BC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BQ는 Q가 간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거리 BQ는 속력 얼마? 그쵸, 3이고요. 시간은 얼마? 그쵸, x초우죠. 그래서 3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P는 이 AB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AP의 길이가 바로 P가 간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P는 자, 거리는 속력 얼마? 그쵸, 2cm/s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똑같이 x초우죠. 그래서 2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BQ는 바로 얼마? 네, 3x고요. AP는 네, 2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P가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요? 그쵸, 이 PB, 얘의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삼각형의 세로를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PB는 네, 전체 세로인 24에서 여기 2x를 빼준 이 값이 바로 PB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다 알았으니까 결국에는 네, PBQ의 넓이씩 세울 수 있겠죠? 네, 2차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은 PBQ의 넓이는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예요? 네, BQ 3x고요. 높이는 PB인 네, 24-2x입니다. 자, 얘가 넓이가 얼마다? 네, 96이다 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2분의인데 자, 이 2분의는 24랑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2 그리고 또 여기 2x랑 약분이 돼서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네, 2분의 1 사라지고요. 네, 3x 괄호 열고 12-x는 9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 36x-3x 제곱이 96. 자, 양변 다 3으로 약분 가능하죠?
네, 자, 양변을 모두 3으로 나눠주면요. 12x 마이너스 x제곱은 32. 자, 좌변에 있는 항들 다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죠. 네, 여러분 합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곱해서 32가 되는 두 수 찾을 수 있어요? 네, 뭐랑 뭐예요? 네, 그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죠? 네,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은 네, x-4, x-8은 0입니다. 따라서 x는 뭐 아니면 그쵸. 4 또는 x는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해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 과정 우리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네, 바로 구한 해를 확인하고 답을 쓰는 과정인데요. 자, 일단 x가 4 또는 x는 8이라는 해가 나왔어요. 자, 둘 중에 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x를 뭐라고 뒀어요? 네, 바로 지난 초, 바로 시간이죠. 네, 이 x초 후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의 뜻에 맞는지 이 답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x가 4일 때 한번 pb의 길이를 확인해 볼게요. 자, pb는 24-2x였기 때문에 4를 대입을 하면은 자, 24-8이죠. 네, 그러니까 16이에요. 자, 이상할 거 없죠? 네, 그리고 pq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pq는 바로 3x였기 때문에 10이라서 네, 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초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8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pb는 네, 24-2 곱하기 8. 즉, 네, 24 빼기 16이니까 8이죠. 네, 그리고 pq는 네, 3 곱하기 8이니까 24예요. 자, 둘 다 이상할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초도 되고, 네, 4초 후도 되고요. 또는 몇 초 후도 된다? 네, 8초 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개였어요. 4초 후 또는 8초 후에 둘 다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문제 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0cm이고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BC의 길이인데요. 지금 BC를 보니까 제일 작은 반원의 지름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파란색 넓이가 얼마래요? 네, 21파이래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들을 두 개를 빼줘야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예요? 그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우리가 주로 반지름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수로 이 지름을 두는 것이 편할까요? 반지름을 두는 것이 편할까요? 네, 바로 반지름을 두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BC의 길이가 맞지만 우리가 미지수를 정할 때는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x를 뭐라고 둘 거냐? 자,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둬야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왼쪽에서 얘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 제곱센티미터이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체 큰 반원 AB에서 조그만 반원 AC 더하기 제일 작은 반원 BC를 빼준 것이 바로 21파이다 라고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AB 반원의 넓이를 구할게요. 큰 반원의 반지름은 지금 얼마예요? 네, 그쵸. 지금 여기가 10이죠? 네, 그래서 반원 AB의 넓이는 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즉 100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원 AC의 넓이 구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일 작은 반원의 반지름 x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2x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그쵸. 전체 20에서 2x를 뺀 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중간원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에서 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네, 그쵸. 얘를 절반을 한 10-x가 되겠죠? 네, 그래서 AC 반원의 넓이는 결국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즉 10-x의 제곱 파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지금 x죠? 그래서 x제곱 파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21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니까 네, 양변에 파이 있죠? 네, 파이를 다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 2분의 1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체에다가 곱하기 2까지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좌변에 2분의 1 다 지워지고 여기 우변에 2가 곱해질 거고요. 다음 파이도 다 사라지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 자, 100 빼기 10-x의 제곱 그리고 x제곱 그리고 우변은 2배가 돼서 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요. 100 빼기 자, 여기서 x제곱 만나니까 2x제곱이죠? 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 풀어주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0 지워지겠죠? 네, 그래서 남는 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42는 0입니다. 자, 여러분, 네, 양변을 네,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죠. 자, 여러분 합해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곱해서 21이 되는 두 수 얼마일까요? 네, 그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 왼쪽에다가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x-3 x-7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 또는 그쵸. 3 또는 x는 7이라는 해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네, 아니죠? 네, 우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해는 x는 3 또는 x는 7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x라고 하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조건에 또 이런 게 있죠. AC가 BC보다 길이가 크다. 지금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x가 3이라고 한다면 자, B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2배니까 결국엔 6이죠. 네, 그리고 A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AC는 결국엔 20에서 BC의 길이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6을 빼주니까 14죠. 네, 그러면은 AC가 더 큰 거 맞죠? 네, 얘는 맞네요. 그래서 x가 3일 때는 괜찮고요. 자, 그럼 두 번째 x가 7일 때를 봅시다. 자, 그럼 BC는 얼마예요? 네, x의 2배니까 14고요. AC의 길이는 네, 20에서 14를 뺀 거니까 6이죠. 자, 그러면은 BC가 더 크게 돼요. 자,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따라서 x가 얼마여야 돼요? 3이 돼야 되니까 자, 정답 BC의 길이는 얼마? 네, 바로 3의 2배인 6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cm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네, 2차 방정식 그냥 푸는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미지수로 두고 식도 세우고 풀고 또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와 줘서 너무 기특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출석 인정 과제 선택과제 2에 해당하는 거 조금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같이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근해 공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이게 금방 까먹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요. 자, 출처는 수학동화 2020년 올해 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2019년 12월 16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 수학과 포셴 로라는 교수님께서 근해 공식에 대한 간단한 증명이라는 논문에서 평균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대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주로 근해 공식을 얘를 이용했었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로 교수는 두근의 평균을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인데요. 자,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x-a, x-b는 0의 해는 a랑 b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
에서 이 a 플러스 b는 두 근의 합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그리고 ab는 두 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은 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2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4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두 근의 평균은 우리가 주로 평균을 낼 때는 전체 수분의 총합을 말하죠. 네, 그래서 두 근의 합 나누기 지금 두 개니까 2를 해줘요. 자, 그런데 지금 두 근의 합이 2죠. 네, 그러니까 2분의 2라서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평균은 두 근의 가운데 값이니까 한 근이 평균보다 요만큼 작다면 다른 한 근은 평균보다 요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근은 평균 플러스 u, 평균 마이너스 u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평균은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은 1 플러스 u랑 1 마이너스 u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4라고 했잖아요. 여기 상수항이니까. 네, 그러면은 1 플러스 u랑 1 마이너스 u랑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되면 자,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주면 1 마이너스 u제곱은 마이너스 24. 즉, 얘 이항하고 여기 이항하면 u제곱은 25. 즉, u는 25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때 u의 값을 양수, 음수 중 어떤 것을 택해도 값은 같게 나와요. 그래서 u를 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의 두 근은 하나는 1 플러스 u, 하나는 1 마이너스 u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1 더하기 5인 6이고 하나는 1 빼기 5인 마이너스 4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6이랑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요. 자,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똑같이 답이 6과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자, 어때요, 이 방법? 네,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냈죠. 네. 이 쉬운 방법을 왜 그동안 찾지 못했을까요? 네, 로 교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뒤에 수많은 수학 서적을 뒤졌다 해요. 하지만 같은 알고리즘을 쓴 해법을 찾지 못했대요. 근데 이거는 이미 기원전에 어떤 다른 학자들이 발견된 내용이 있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더해서 b가 되고 곱해서 c가 되는 두 수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은 프랑스 수학자 프랑스와 비에트가 이미 밝혔다고 했고, 그리고 b가 되는 두 수의 평균이 2분의 b라는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 그리스 수학자들이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로 엮어서 2차 방정식 풀이에 적용한 사람은 이 로 교수인 거죠.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 우리가 2019년 12월 19일에 발견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네,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이별할 날이 온 걸까요? 이제 앞으로 또 교육과정이 바뀌고 근의 공식 대신에 교과서에 이 방법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기사를 문제로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과제 안내를 일단 드릴게요. 먼저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수학일기 구글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 이 설문지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5문제에 들어가 있는 학습지 있죠? 네, 걔를 어떤 방식이든 빈종이에다가 풀었다. 그럼 빈종이를 찍으시면 되고요. 자기는 패드에다 풀었다. 그럼 패드 그 파일 자체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는 인수해서 풀었다면 그 학습지를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석 인정 과제인데요. 바로 선생님이 과제를 2가지를 올렸어요. 하나는 선택과제 1이고 하나는 선택과제 2인데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4과제의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과제 1은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로 교수의 2차 방정식 풀이 있죠. 네, 그 방법으로 한번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그게 선택과제 1이고요. 선택과제 2는 우리 근의 공식 복습을 좀 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총 6문제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점수는 10점 만점이에요. 선생님이 채점해서 피드백해서 전환해 주겠습니다. 자, 과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영상도 또 길었고 선생님이 과제도 좀 많이 내준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생님이 조금 촉박해져서 이렇게 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힘들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댓글이나 아니면 수학 일기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